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문제는 주택 문제, 아파트 내수 부양, 멈추면 농지 늘어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봅니다. 오마이 뉴스인데 식량 안보 대통령의 식상한 빈말 되풀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 기사입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 요것은 농민을 위해서 농지를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의 필자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식량 안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농지 그리고 식량 안보만 문제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정부에서 일부러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자, 여기에 근거해서 그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을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2012년에 22%, 거기서 출발해서 2017년에는 30%, 2022년에는 32%로 높이겠다. 자, 당연히 계획은 이렇게 짜겠죠. 자, 그러나 택도 없죠. 자, 달성 못합니다. 달성 못했습니다. 자, 요것은 정부가 일부러 법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국가에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거기서 밀린 거죠. 어쩔 수 없이 밀린 겁니다. 자, 요 부분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곡물 자급률. 정확히는 곡물 및 가축 사료 자급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곡물도 문제인데 가축에 들어가는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는 정말 심각하죠. 자급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가 늘면 곡물 자급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곡물 자급률의 문제는 농지의 문제고 농지 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죠. 수평으로 확장을 하거나 수직으로 확장을 하거나. 자,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수평 확장을 하려면 임야를 농지로 자, 산을 깎아서 절토를 해서 농지를 만들고 그 절토한 흙을 이용해서 간척지에 성토 작업을 해서 또 땅을 만들고 자, 그런 방법으로 수평 확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수직 확장인데 자, 요것은 농업용 빌딩을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농업 아주 그 수익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 농업용 빌딩을 짓는다. 자, 일조량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농업용 빌딩 결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수평 확장이든 수직 확장이든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수평 확장, 수직 확장에 투입할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농지를 지금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곡물 자급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 요렇게 볼 것은 아니고 상황이 국토가 좁은 상황이 지금 곡물 자급률을 낮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한 단계 업 되면은 그러면 어떤 농지 수평 확장, 수직 확장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산업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곡물 자급률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자가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정부는 언제나 농산물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아 농민의 생산 의욕을 꺾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정책이 괜찮은 정책을 이 필자는 제시를 합니다.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올리면 더 좋겠죠. 그 돈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다. 자, 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주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번, 물가 안정에 따른 농민 희생. 근본 이유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경작 면적이 작은 소농 중심의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입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당연히 싸죠. 결국에는 어떤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농산물 가격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너무 농산물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운반비 들여서 국내로 실어 오더라도 그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보다 더 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은 사실은 농민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겠죠. 물가가 불안정할 때 관세 인하를 해버리면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CPTPP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관세를 무관세로 가겠다.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자, 요것도 큰 문제입니다. 요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부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가 편하죠.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은 만족하니까. 그러면 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떨어지고, 그래서 세금이 적어 지원할 돈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정부는 정책을 관세 인하로 추진할 경우가 많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필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관세는 높이고 그 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자, 이러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근본적으로 괜찮죠. 설명을 드리면 관세는 수입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바우처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1,000원짜리를 사는데 그 중에서 500원만 소비자의 돈이고 나머지 500원은 바우처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식품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국내 농산물 가격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걷어서 수입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관세 수익으로 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은 인하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경쟁력도 올리고 그래서 농민도 살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비용도 해결이 되고 관세를 통해서 식품 바우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해법이라서 제가 농지와 바로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 CPTPP 자, 그것은 농산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다른 수출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인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CPTPP 그것 때문에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해법의 한계가 보이기는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해법은 굉장히 훌륭한 해법이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하는 내용은 정부가 식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농지를 너무 쉽게 파괴하고 있다. 요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농지 전용이죠. 농지 전용. 농지 파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를 주거지로 쓰고 농지를 공장으로 쓰고
자, 요런 것이 농지 전용, 농지 파괴인데 그 주범이 국가, 지자체, 대기업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죠. 자, 3번 농지 문제는 주택 문제.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한정된 국토. 자, 임야는 당분간 고정. 그러면 농지, 주택, 공장, 면적 합한 것은 상수죠, 상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 따먹기 하는 거죠. 농지를 늘리려면 주택 면적, 공장 면적이 줄어들면 됩니다. 자, 요것이 굉장히 농지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렵다. 자, 요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주택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주택 문제. 제목에서 농지는 주택 문제라고 했는데, 자, 주택 문제. 신도시 그만, 용적률을 2000에서 4000% 올리면 해결이 됩니다. 자, 요게 취해야 할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는 한정된 공간에서 끝을 내고 나머지 농지를 키워서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용적률을 이렇게 키워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아파트 용적률 올려주면 집주인들 다 내 거다. 자, 요렇게 주장을 하는 분위기, 요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 용적률 2000에서 4000%. 요것은 국가 땅을 확보해서 국가가 기존에 들고 있는 땅, 그리고 국가가 추가로 매입한 땅, 자,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를 고급으로 건설해서 용적률은 높지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자, 해결이 됩니다. 주택 문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미군 용지 용적률 4000%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임대 엄청나게 짓고, 자, 그러면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차 없는 거리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들은 아예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해도 요 용산 미군 용지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마 사람들 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 렌트카 시설을 좀 계속 설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철 좀 깔아주고 그러면 여기 교통도 해결되고, 그리고 입주자들도 저렴한 비용에 거주가 가능하죠. 자, 용적률 4000%니까 임대료를 좀 낮게 책정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데, 자, 요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하면 주택 문제 해결되면서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5번 공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문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되죠. 도금업체, 요런 것 등 중장비, 크레인 이용하는 공장은 좀 제외가 되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주가 가능하죠. 자, 요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세금 혜택을 주면은 다투어서 들어가겠죠 또. 그리고 플러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은, 자, 기업에서 투자로 땅 사고 이런 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장 절대 면적이 줄어들어서 농지가 또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자, 마무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8할이 부동산입니다. 국민들. 자, 그래서 주택 문제, 공장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걸 해결하면은 표를 갉아 먹어야 하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지가 줄어드는 문제는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낸 문제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 자, 거기서 그 국민들 중에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 토건 세력들,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00% 국민 잘못은 아닌데 국민들도 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고, 자, 요게 나중에 식량 안보 문제로 터져버릴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자, 그래서 좀 국민들이 요런 점들을 좀 파악을 하고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도 짓고 그리고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4000%짜리 자, 요런 거 마구마구 지어서 그 도시의 면적을 좀 줄이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도시의 면적을 줄이고 농지를 확장시키면 자, 그러면 일석이조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농지 확보 문제도 해결하는 자,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